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누그러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계절이라 활동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척추질환을 발생시킬 요인들도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쌓일수록 여기에 무리한 활동이 더해지면 더욱 발생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척추질환입니다. 특히 척추질환은 똑같은 병명이어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질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셔서 속 시원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엄진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인데요. 자, 우선 척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척추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고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척추 질환에는 흔히 발병하는 디스크 질환, 척추 협착증, 척추 불안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압박골절, 척추 종양,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척추 질환 하면 우선은 디스크 질환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 질환의 발생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본다든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잘못된 자세, 소파에 앉는 잘못된 자세, 평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거나 구부리고 앉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허리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네. 이러한 허리 근육의 약화로 허리 통증이 유발되고 급기야 허리 디스크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척추 디스크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연골과 비슷한 조직으로 우리 몸을 적절히 지탱하기 위해서 해주면서 유연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손상이 되면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틈새를 수액이 탈출하여 증상을 일으킵니다. 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또 결국은 디스크 질환까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척추 디스크 질환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이 중요한 조직이 탈이 나면 잘 서 있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기도 힘들어 특히 보행까지도 곤란해집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주 증상이며 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심하게 당기고 저리는 경우가 있으며 하지 부위 감각 저하, 무릎, 발목, 특히 엄지발가락의 근력 저하로 보행이 곤란해지고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것을 시작으로 다리가 당기고 또 보행까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대소변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척추 디스크 질환의 진단이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디스크 병을 진단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병력에 대한 문진과 신경학적, 이학적 검사입니다. 네. 이러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토대로 의심이 가는 척추 부위를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일반 엑스선 검사, CT, 더 정밀한 MRI 검사를 합니다. 사실 MRI 검사로 거의 확진을 하게 됩니다.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척추 디스크가 튀어나 신경을 압박하는지 단순한 변성인지 내장적인지 염증인지 더 심각한 종양인지 알 수가 있고 단순한 디스크 탈출증이라도 그 신경의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기인지 심한 경우인지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기인지 아니면 조금 심한 경우인지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사실 심하지 않는 초기의 경우
적절한 안전가료, 약물치료, 재활 물리치료로 해결될 수가 있으나 중기 정도의 경우에는 신경통증 주사치료, 고주파 열치료 같은 간단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 치료나 시술에 해결되지 않는 심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술적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 많이 시술되고 있는 미세 현미경 수술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번호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절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두려워 수술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디스크 질환의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절개가 없이 디스크를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치료일까요? 예, 절개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척추 내시경 치료법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척추 디스크 내시경 치료법은 약 20년 전부터 알려지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시경 수술법은 보시다시피 한 구멍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척추 전문의조차도 술기습득이 쉽지 않고 네.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 내시경 수술이 실패율이 높아 환자나 의사가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의들이 고민 연구한 결과 한 구멍이 아니라 두 구멍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한 구멍 내시경으로 안 되는 수술이 쉽게 되었습니다. 네. 예, 백직장도 맞들면 낫고 사람 손도 두 손이기 때문에 두 구멍으로 하니까 수술 성공률이 거의 미세 현미경 수술과 비슷해지고 오히려 정상 척추 조직은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미용상으로도 환자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 뭐 디스크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척추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일반적 치료나 시술에 실패한 경우 신경 증상이 뚜렷하여 수술을 불가피한 환자분들께서는 당장 절개술을 택하기 전에 한 번쯤 내시경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대해 저희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상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속 시원히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들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그 전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뱅을 갔었거든요. 네. 그래,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예. 그래서 찍었는데, 이제 뭐고, 한쪽에는 일자고 왼쪽에는 이 허리가 빼가. 네. 한쪽에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일을 하면은, 구부려가지고 일을 많이 못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내 선생님한테 상담 예.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죄송하지만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 62년생입니다. 예, 걸어 다닐 때 많이 불편하십니까? 걸어 다닐 때는 많이 불편하지 않는데요. 네. 일을 하면 이렇게 네. 구부리고 해야 되니까 손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진 않거든요. 힘들진 않으세요? 근데 예, 예. 일할 때가 많이 불편해요. 예, 이래. 다리가 당기는 방사통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없고 이 무릎이 왼쪽에 다쳐가지고 예. 옛날에 여기 뭐고 좀 안 좋아해. 예. 왼쪽에 무릎이.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아마 디스크라기보다는 단순한 허리에 대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 예.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하지만은 엑스레이 검사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예. 최소한 CT나 MRI 같은 정밀 진단을 해보시면은 과연 그런 통증이 허리에 디스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관절염인지 단순한 노동으로 인한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예. 적절히 대처하시는 게 맞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있으니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척추 질환에 대해 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허리가, 발끝머리가 망치로 깨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네. 발바닥도 아프고, 발끝 뒤꿈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니
물으니까는 디스크가 누질해져서 그렇다 해가지고 1월 달에 다른 병원에서 또 수술하고 또 안 돼가지고 또 3월 달에 또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망치가 깨는 느낌은 가라앉았는데 이거 하다 하면 발바닥은 하닥길이고 발끝트리는 입이 알이고 허벅지는 지금 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을 병원을 이렇게 다 찾아다녔는데도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지금 드려보고 전화드렸는데. 네.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처음에 그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합병증이 생긴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 역시 다시 MRI를 촬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예, 하고 나서도 예. 했고 하기 전에 됐는데. 하고 나서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병원? 수술은 잘 되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좀 이제 하실 선생님은 예. 한 80% 돌아온다 그랬는데 예. 하고도 항해도 안 돌아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척추 디스크란 게 처음에 진단을 받고 수술하실 경우에는 아마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신경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거는 맞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마 수술하신 경우가 절개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현미경 수술이나. 예. 그래서 절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딱지가 신경주에 많이 들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유착이 생겨가지고 예. 아마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절개 수술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아마 좀 안타까운 거는 과거에 수술하셨을 때 절개 수술이 아니고 내시경증 치료를 먼저 받아보셨으면은 아마 그 처음에 호소하던 당기는 통증이나 이런 통증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남아있는 통증을 해결하는데 아마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에는. 아, 그럼 지금 예. 수술한 지는 1월 달에 이제 디스크 수술했고, 예. 예. 이제 그래갖고 또 협착증이 남아있을 때 해갖고 또 3월 달에 수술해가지고 예. 지금 한 6개월간 병원 예.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예. 퇴원했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뭐 또 일이 요새 새로 나온 뭐 치료법이라고 물리치료 하는데 네. 돈이 비싼 그런 치료 예, 해보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도 발바닥이 너무 하닥길이고 발바닥을 못 디디고 다니겠어요. 예. 쭉 하면서 이렇게 발을 디디고 예. 조금 그래서 끊으면은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주 신경에 대한 디스크 치료는 아마 병원에서 잘 치료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아마 그런 합병증이 남아가지고 예. 아주 미세한 척추 불안정이 있다든지 그 주에 신경유착이 있으면은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방법이 최종적인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저 척추 수술하는 전문의로서 이제 유압수를 이제 척추 고정수를 이제 권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유압술도 뭐 내시경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 다시 재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짜 얼마 안 예, 됐으니까. 예, 그렇죠. 당분간은 재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럼 최소한 이거 예. 허리에다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리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주로 현재는 예. 다리에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리치료요? 허리에 수술은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치료는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그 다리 쪽으로 먼저 치료를 하시면서 다시 허리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선생님이 지금 같습니다. 물리치료하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약물치료가 약을 지금 지어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거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거네, 그치? 물리치료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예. 재활 물리치료입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 하면 돌아올까요? 열심히 노력해봐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물리치료는 좀 시간을 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어머니 예.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 물리치료 받으러 네. 10년을 다녔어요. 지금도 네.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는 쉬고 계시는 약물치료 네. 받고 약물치료하고 물리치료 하라 소리 안 해가지고 약물치료 하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는 이 병원 저 병원 한의원 다니면서 그 10년을 물리치료 다녔는데 안 왔어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수술을 데리고- 하시고 나서도 예. 재활 물리치료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시면은 예.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아, 되실 수 그러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걷는 데는 좀 더 걷는 게 아파도 걷는 게 좋습니까? 안 걷는 게 좋습니까? 아프셔도 뭐 예. 걷는 게 좋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수영장에 가시라고 많이 권유합니다. 아. 왜냐 무속에서 그러면은 통증도 완화되고 재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수영장 가는 게 좀 힘들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수영장에 차원물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물속에서 재활 치료를 하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통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엄진화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이라고 하는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협착증이란 생활 여건이 개선함에 따라 우리 사회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 현재 꾸준히 매년 발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협착증입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경추, 흉추를 지나 허리를 지나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로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이 좁아지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이 협착, 즉 좁아져 척추신경이 압박받음으로써 생겨나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뭐 노화와 함께 서서히 진행되는 척추협착증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척추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지게 되면은 그 안을 통과하는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래서 그 혈류 공급이 저하, 그리고 염증, 노폐물 축적 등으로 통증과 저림통이 발생합니다. 네. 주로 허리에 엉덩이에 둔한 통증, 뻣뻣함으로 시작되어 일정 거리 이상을 걸으면은 하지로 향하는 통증, 저림, 근력 약화로 감각 이상으로 쉬어야 되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어 다닐 때, 잠잘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 걸을 때 참 힘들 수 있겠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젊었을 때 멀쩡하던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척추를 지지해주는 척추 후관절이 변형이 되고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관이 이제 서서히 좁아지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또 디스크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면서 미생균열이 생기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척추뼈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골격이라는 작은 뼈 조각들이 자라나고 주변의 인대도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기 쉽습니다. 네. 이런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굳은 살이 밖으로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신경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뭐 척추관 안에 굳은 살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요.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 아픈지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아픈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또 당뇨나 그 혈관성 질환 등 다른 질환이 없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 진찰 소견은 허리 디스크와 비슷할 수 있으나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하지 직거상 검사가 정상이고 또 그 근력 약화와 같은 신경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문진 진찰이 끝나면은 우선 엑선 검사를 통해서 척추 불안정이나 척추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엑스선 검사로서는 우리가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뭐 50대, 60대 이후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분들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꼭 구별해야 하는 다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대개 중년 이후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척추신경에는 아무 이상 없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혈관성 질환의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장애가 있고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하고 다리로 향한 혈관이 막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혈관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사실 말로만 듣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더라도요, 사람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서 척추관이 좁아졌는 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척추관 협착증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MRI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척추 협착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초기 단계로 살짝 압박을 받아도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어도 똑같이 척추 협착증의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암의 진단에도 우리가 1, 2, 3, 4기가 있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다 다릅니다. 네. 척추 협착증에도 그 정도가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치료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이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뭐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당연히 뭐 치료 방법도 달라질 텐데요. 먼저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때라면 뭐 초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예,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80% 이상은 일반적인 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로 정상이 호전되는 아주 초기 단계의 치료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신경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 신경주사 치료란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신경이 압박되고 마찰이 되어 신경 주위에 염증 물질이 배출되어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때 우리가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진 부실피질 호르몬 제제, 즉 우리가 흔히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네. 이 주사를 환부에 직접 주사하여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예. 예, 여러 번 반복해서 맞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6개월에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우선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아픈 뭐 중기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치료들이 들어가나요? 예, 증상이 더 심하여 이제 그 중기 이상의 경우는 요즘 많이 시술하는 이제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이 치료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신경성형술이란 것은 이제 꼬리피를 통해서 특수한 카테터를 협착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딱 위치를 시킨 다음에 신경이 유착되거나 좁아져 있는 부분을 이 카테터를 가지고 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척추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 시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웬만한 척추 전문의들은 능숙하게 시술할 수 있고 다행히 이 시술에 합병증이 거의 없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일종의 시술이라 그 한계가 있고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 중기 협착증의 치료법으로 신경성형술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치료법인 풍선 확장술은 또 어떤가요? 네, 그 신경성형술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협착된 공간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강력한 치료법으로 풍선 확장술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 말 그대로 풍선을 그 신경이 좁아진 통로로 넣어가지고 풍선을 부풀어 올림으로써 확장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참 합당해 보이나 실제로 척추 협착증의 대부분의 경우가 신경줄기는 몰랑몰랑하고 오히려 딱딱하게 비워된 황색인데나 척추뼈의 퇴행성 비대로 인해 좁아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풍선을 막상 그 확장시켜 보면은 황색인데나 척추뼈 쪽으로 넓어지지는 않고 네. 오히려 물렁한 신경 쪽으로 척추 신경 쪽으로 압박을 해서 간혹 시술하는 도중에 막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심한 중증의 경우 대부분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시술에 반응하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을 받았는데도 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 이제 남은 치료법은 이제 다 시술에 실패하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에서 많은 발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미세 감압 신경 감압 절개 수술을 하고 또 척추가 불안정할 경우에 척추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심하고 시술로 해결되지도 않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고령인 경우에 특히 수술을 권유받게 되면은 주치의도 환자도 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척추 전문의들이 더 나은 치료법을 찾던 중 이제 내시경으로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척추 협착증도 내시경으로 해서 일반 시술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 척추협착증도 절개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네, 이 내시경 수술법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시경 수술법은 1980년대에 개발돼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보안 발전을 거듭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척추 내시경 수술법은 이제 한 구멍이라 수술 시야가 좁고 수술기구 조작에 한계가 있어 병변을 내시경으로 우리가 보기는 하나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무릎 관절경 수술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수술법 무릎 관절경 수술과 같은 경우로 같이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놓고 직접 보면서 다른 쪽으로는 다양한 수술기구로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야가 20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관열적이나 미세 현미경 수술의 경우보다 월등히 좋고 수술 당시 출혈도 많지 않아 수술기구 조작도 쉬워 기존 내시경과 광범위 관열적 수술의 장점의 혼합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시경 수술 당시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 수술 후에는 효과라든가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수술 전후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수술 전에 막혀있던 신경줄기가 내시경 치료 후 사진으로도 많이 넓어져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시술은 한계가 있어 중증의 경우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신경을 확 뚫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의 경우 시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전후 차이가 없는 반면 네.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는 이렇게 명확히 척추관이 넓은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수술의 경우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수술하기에 척추 지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치료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척추 협착증은 이제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대부분 퇴행성이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치료 후에도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 이 척추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척추 질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네.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대 이제 후반인데요. 예. 그 자리에 협착이 왔어요. 협착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른쪽 엉치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 걸음을 걸으려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에를 다니는데 병원 측에서 걷다가 주저앉으면 그때 수술을 하자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수술적 방법을 꺼리고 또 수술에 대한 과거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사실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최소 침습, 절개를 적게 하고 또 아니면 절개를 하지 않고 이런 수술법들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은 최후의 순간에 수술을 하라고 권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또 의료공학기술도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지금 통증이 있는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과연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증세가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디스크의 재발인지 그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증세가 맞다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기 전에 시술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나 뭐 신경성형술 그런 시술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런 시술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아마 그 사진상에서 아주 심하다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사회는 사실은 뭐 어떤 최후의 순간에 수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질,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얼마나 통증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면에 더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수술적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은 뭐 절개술보다는 내시경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 예. 제가 목에서부터 그 척추 끝까지 MRI를 다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목 부분에도 디스크가 있고 허리 부분에도 디스크도 있고 협착도 있다고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육이 많이 상하면은 회복이 그만큼 늦다고 말씀들 하시기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주저앉았을 때 수술을 하면 회복이 늦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예, 주저앉았을 때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 척추 전문의로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저앉았다는 거는 척추 신경에 이제 그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대부분 신경에는 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아픕니다. 아프고 불편해요. 그런데 감각신경을 이제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운동신경까지 침범하게 되면 마비가 오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주저앉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은 사실 진통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은 통증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뭐 주저앉게 되는 그런 근력이 약화되거나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근력 약화가 오기 전에 주저앉기 전에 빨리 치료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치료의 어떤 방향이 사실 10년이나 20년 전보다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력 약화가 온 후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회복 시간도 아무래도 더디고 심지어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력 약화가 오게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 장애까지 올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대소변 장애가 와버리면 이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궁금한 점은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32인데, 네, 제가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예, 그 CT를 찍어보니까, 네, 허리 요스프 분리증, 뭐, 협착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다리 왼쪽 발바닥 양쪽이 좀 저리고 엉덩이 쪽도 되게 저리고 그래요. 예. 이게 거의 한 달 주기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나이도 젊고 또 척추 분리증이 이미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다음번 주제인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척추 분리증을 동반한 아마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불안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사실 이 척추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 엑스레이에서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그렇게 심하시다면은 그 척추 불안정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CT가 아니라 MRI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어느 정도 압박이 되는지 만약에 그 MRI 촬영상에서 신경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당장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척추 근력 강화 훈련,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물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인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나이가 젊으시니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예방 위주로 하시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되셨나요?
예. 근데 네. 선생님,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 뭐 수술 뭐 후유증이나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범위 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 절개 수술에 대한 그 후유증 합병증들이 그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하지 않는 경우 또 이런 합병증이 우려가 되는 경우 그 내시경 수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네. 궁금한 더 질문은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한 통화가 더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척추 질환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예.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했는데 네. 거기서 디스코라는 판명이 났어요. 예. 디스코라고 판명이 났는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치료하다가 보니까 미루고 해서 그런데 오늘 방송을 받아가 보니까 너무 척추에 내시경이 돼서 이야기를 해서 네. 저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령이고 특히 뭐 고령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실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취가 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절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뭐 전신 마취가 많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께서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합병증이 또 같이 없으시다면은 충분히 척추 부분 마취나 네. 아니면 국소 마취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마취 종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생활하기 불편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드시다면은 뭐 절개 수술보다는 아마 내시경 수술이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그러면 이 수술을 하면은 절개 수술을 하면은 얼마나 시간을 제가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건지요? 뭐 절개 수술의 경우는 이제 시간 좀 요양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입원하지 않습니다. 당일 수술하고 바로 퇴원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서양이고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3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라고 권합니다. 네, 어머니 궁금한 점,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아니 이런 수술을 할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과거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 종류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구멍으로 할 경우는 대부분 지금 사실 척추 전문의들이 한 구멍으로 합니다. 한 구멍으로 할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두 구멍으로 하는 수술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수술과 적응증이 똑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척추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 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엄진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뼈가 어긋나고 밀려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사진과 같이 척추뼈가 전방으로 전이되어 앞으로 밀려가지고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한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척추 분리증과 동반된 전방 전이증. 네. 아마 첫 번째 아까 전화 상담을 하신 그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번째, 퇴행성 전방 전이증, 선천성 전방 전이증, 그리고 외상성으로 인한 전방 전이증, 그리고 기타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원인이 퇴행성도 있고요.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원인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전방 전이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척추뼈는 이제 우리 신경을 통과하는 구멍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척추뼈, 그 뒤쪽으로 추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척추 분리증이란
척추뼈의 뒤쪽 부분인 추궁에 금이 가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 척추가 어긋나는 상태가 척추 분리증과 동반된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예. 그리고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 후방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전방 전이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50대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정상 면에서 보면은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저린 증상이 같아서 둘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치료 방법도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은 한마디로 이 척추가 불안정해서 생겨가지고 불안정한 상태로 척추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발현하게 됩니다. 네. 요통의 빈도나 강도가 단순 척추 분리증의 경우보다 훨씬 높고 일상생활에 장애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척추뼈가 앞으로 빠지면서 척추뼈를 관통하는 신경다발을 심하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신경 증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이제 요통과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게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나서 겨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척추 협착의 증세와 같이 이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외견상에 우리가 보면은 척추뼈가 뒤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변화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척추뼈가 밀리면서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많이 당기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 엑스레이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은 비교적 그 진단이 쉬운 질환입니다. 네. 우리 40, 50대가 돼가지고 뭐 허리가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게 돼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척추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기 위해서 척추를 굽혔다 폈다 하는 굴곡 신전 다이나믹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척추뼈가 앞으로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그 2단계 이상이면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신경 압박 정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경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심하지 않을 때는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일반적인 척추 질환에서 마찬가지로 증상에 대한 이제 대중적 치료가 운동 치료가 우선시 됩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하고 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하고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때이고 또 어떤 수술을 받게 되나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뭐 근육 강화 훈련을 하고 네.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서 그 병의 진행을 방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렇게 해도 일반적인 비수술 치료에 실패를 하거나 또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좀 낫다가 아프다가 낫다가 아프다가 뭐 치료할 때는 괜찮고 또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통증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나 아니면 병세의 정도가 2기 이상으로 심해가지고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이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고 이제 척추뼈를 교정하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 이 광범위 신경 감압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척추 불안정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척추 위압술이라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선 눌려져 있던 척추 신경이 펴지도록 충분히 신경 감압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어긋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영상을 보면서 인조 디스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긋난 척추뼈를 교정하고 나사못으로 척추를 고정을 합니다. 뭐 인조 디스크로 넣고 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한다면 꽤 큰 수술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이 절개 수술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유압술은 뭐 광범위 절개 수술로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뭐 광범위 절개 수술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척추 지지 조직, 특히 이제 척추 근육을 뭐 불가피하게 뭐 많이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들은 우리가 뭐 병원에 가 보시면 수술은 참 사진상에 참 잘 됐는데 환자는 막 허리가 계속 아프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상처 부위 회복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정상 생활에 복귀하는데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전문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합병증을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 유럽 등지 같은 뭐 의사들이 많은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그러면 이제 광범위 절개를 하지 말고 내시경으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척추 고정술입니다. 네,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 뭐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척추 내시경 척추 고정술이란 이제 정상 척추 지지 조직을 이제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제로 한 20배 정도로 확대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 절개 수술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네. 그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손상된 디스크도 다 제거하고 인조 디스크도 삽입하고 뼈도 이식을 하고 그리고 척추 뼈도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술의 상처를 보면 그 의사들조차도 어떻게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현재 디지털 영상 과학 기술과 의학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내시경으로 못할 수술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예. 의료 전 분야에서 이제는 점점 광범위하게 이 절개 수술이 사라지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이런 치료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 경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 후 사진입니다. 네.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절개술 수술과 똑같이 치료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함으로써 이제 수술 시 출혈이 적어서 수혈이 거의 필요 없는 무수혈 수술이며 네. 또 정상 척추 조직을 가능하면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척추 사진에 보듯이 척추뼈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그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보행을 할 수 없는 반면 하게 되면은 바로 보행도 가능해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 불가피하게 수술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뭐 광범위 절개 수술보다는 내시경 수술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네. 12년 전에 네. 첫 전방 전이증으로 갑자기 다리 마비가 와가지고 못 견디서 네. 병원에 갔더만은 전방 전이증이라 해가지고 못 견뎌서 그만 수술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차츰차츰 이래가지고 허리가 영 안 펴져요. 뒤에 쇠를 넣다 보는데 이리 그 척추뼈를 이리 끊어냈다 보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못 걸어다녀. 그래서 다시 이걸 우지 할 수가 없는가 선생님한테 한번 네. 물어본다고. 예, 죄송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72입니다. 예. 할 때는 50년을 했는데 59회가 예, 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뭐 아마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였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리가 예. 마비가 오고 힘들어가지고 예. 수술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지금 봐서는 그때보다는 정상이 호전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척추 그 유합술의 최대한 단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우리 나이가 들게 되고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과 같이 이제 허리가 막 아파지게 되면서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그 수술한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에 지금 또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 선생님 예, 작년 여름에 예, 뼈를 좀 뭘 들다가 뼈가 예. 금이 가버려가지고 예.
응급실로 실고 창원에 큰 병원을 갔었거든요. 예. 응급차를 타고. 예. 그래야 거기서 또 땜을 했는데 예. 그 하고 나서부터는 더 한 것도 같고 예. 허리가 더 안 펴지고 뭐 그렇죠. 걸어다니지를 못하겠는 기라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이 예. 이 뼈를 다시 새로 수술을 하면은 좀 걸어다닐 수 있을까 싶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증상이 허리가 아파서 못 걸으시는 경우라면은 사실 죄송하지만은 어떤 수술을 다시 하시더라도 허리 아픈 통증은 일시적이고 다시 또 아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 할머니 증상이 다리가 땡기거나 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라면은 수술하시면은 좋아질 수 있고 더 잘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예. 다리가 마비는 안 오는데 예, 마비가 안 허리 부분이 온다면은 아프지는 않아요. 예, 예. 아프지는 그래서- 안 하는데 일이 힘이 없어 꼬꾸라져 예. 갖고 걸어다니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MRI를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그 꼬부라진다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꼬부라져서 못 걷는 경우가 아마 협착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수술한 예. 부위는 괜찮은데 수술한 부위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아마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걸 선생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이 진단을 그럼 정확히 해가지고 예. 과연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나이가 드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뼈가 약해서 그러신 건지 이걸 감별하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예. 됩니다. 그럼 협착증 같은 선생님 요즘은 뭐 내일로 가고 수술할 수 있지. 예. 예, 레이저가 아니고 뭐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내가 가을 이제 다 돼가니 가을 마치고 예, 이 병원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예. 뭐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원인을 찾는 게 또 예, 가장 중요하실 것 내가 같아요. 그 창원에 애들이 있어서 예. 찾아가기가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되실 때 네, 들러주시면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척추 질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지금 40대 초반이고요. 네. 한 1년 반 전부터 허리가 찌릿찌릿해서 네. 그 병을 좀 디스크 판정을 받은 지 1년 한 반 정도 됐고요. 네. 1년 전에 통증이 방사통이 엄청 심했고 그다음에 종아리가 터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팠고 예. 새끼 발가락하고 그 앞에 발가락까지도 너무너무 아팠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라스트 시술을 제가 받았었고 네. 근데 그것만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수 치료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엄청 오래도 했는데 네. 아무 뭐 증상, 아무 이제 이상도 없었고 호전되는 것도 없었고 의사 선생님도 그냥 왜 그러지 이런 말만 하셔있길래 저는 좀 깝깝한 마음에 또 그 다니는 병원을 또 그만두고 그 한의원의 약침이라는 것도 좀 오래 맞았거든요. 네. 그것도 아무런 뭐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됐고 해서 너무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집에서 통증약만 조금씩 먹으면서 그냥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 저도 내시경 이런 걸 시술인지 이걸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선뜻 겁이 나서 망설여졌는데 희한하게 한 보름 20일 전부터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다리가 저리고 근데 저녁에 자면서 그 쥐난다는 그 종아리에 쥐난다는 느낌은 엄청 많이 들고요. 한 번씩 자다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네, 아팠을 때 해야 되는 건지. 예, 이럴 지금 때, 네. 예, 지금 봐서는 아마 1년 반 전에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 치료를 네, 꾸준히 받으신 것 그때는 같습니다. 편추 1번 쪽이 많이 예, 심하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되더라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면 한 10에서 30% 정도에서 환자분이 자연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환자분은 특이하게 체질상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 호전이 됐으니까 사실 무슨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지 모릅니다. 사실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게 아니라 저희들 의학계에서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노가 없어진다고 우리 몸에서. 그래서 통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다시 한 제가- 번 더 그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다시 검사만 한번 해보시고 그대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디스크 상태에 대한 뭐 검사를 다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엄진화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척추 건강에 대해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모든 질환에서 같이 척추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 치료나 시술에 반응이 실패하거나 이제 그래서 척추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내시경 치료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료 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꾸준히 척추 근육 강화 훈련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척추 질환의 예방과 완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감염 환자가 나왔죠. 거제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날 것이나 덜 익은 해산물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할 때 감염될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먹고 30초 이상 손 씻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